교토는 794년부터 1868년까지 약 1000년 이상을 일본의 수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흔히 교토를 가리켜 천년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죠. 또한 황실과 귀족도 1000년에 걸쳐 교토에 거주했기 때문에 헤이안 시대 때부터 에도 막부 말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일본 정치의 중심지 중 하나로서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긴 역사 덕분에 일본 학교에서는 교토를 수학여행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오죽하면 일본 애니메이션 등에서도 수학여행 에피소드가 나오면 열에 대여섯 번은 교토가 등장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주시와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역사적인 도시인 만큼 당연히 교토는 수많은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토에 있는 사찰과 신사만 약 2000여 개가 남아있다고 하며 니시온간사, 로콘지, 긴카쿠사 등등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재는 무려 17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보존된 전통 목조 가옥도 28,000호에 달할 정도이죠. 덕분에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교토를 찾고 있으며 2019년 한 해 기준 외국인 관광객 포함 약 5천여만 명이 교토를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토가 관광으로만 벌어들인 수익은 하나 약 10조 원이 넘어갈 정도이죠. 교토에는 18세기 전통 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스타벅스 매장이 있기도 합니다. 이 스타벅스는 세계 최초로 일본식 다다미방 구조로만 이루어진 매장이며 지어진 지는 100년이 넘었다고 하죠. 심지어 헤이안 시대의 그 기원이 있는 교토의 한 사찰은 호텔로까지 개조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찰 호텔인 미치 가든 호텔 측에 따르면 지상 9층 총 6,900평방미터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고 하죠. 또한 888년 우다 천황이 창건한 유서 깊은 닌나지 사찰에서도 숙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닌나지 사찰은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될 정도로 매우 가치가 높은 문화재이죠. 다만 이름값을 하는 만큼 숙박비는 1박에 무려 하나 약 1000만 원에 호가할 정도로 비싼 편입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이 교토하면 가장 자주 떠올리는 것이 마이코일 정도로 마이코는 교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교토 관광을 소재로 한 CM을 보면 항상 마이코가 등장할 정도입니다. 마이코는 게이샤가 되기 전 수습 과정에 있는 예비 게이샤를 말하는데 손님들에게 호출되면 정해진 시간 동안 손님의 이야기 상대를 해주거나 노래나 춤으로 흥을 돋구는 일을 하는 직업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마이코가 조금 독특한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탓에 호기심에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상식한 행동을 하여 주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마이코를 계속 쫓아가 촬영을 시도하거나 심지어 만지는 일도 많았다고 하죠. 결국 교토시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표지판을 세워두거나 마이코가 많이 돌아다니는 기온 지역의 일부 개인 골목 상권은 아예 촬영을 금지시키기도 했죠. 번외로 마이코는 제주는 팔아도 몸은 팔지 않는다는 신조로 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매춘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전통 화류계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교토의 대표 관광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마이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최대 3시간 동안 독립된 공간에서 마이코와 얘기를 나누거나 그들의 춤을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부유층 관광객만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죠. 저렴해봐야 시간당 27만원에서 32만원이 대부분이고 인기가 많은 마이코라면 이보다 더 많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마이코 서비스를 이용한 한 외국인의 감상평에 따르면 20여 명 정도의 무리 속에서 마이코를 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적인 공간에서 오랜 시간 기회를 닦은 마이코의 음악과 춤을 감상하며 같이 대화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은 매우 공정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나가사키가 아닌 교토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토는 당시 일본 군수산업의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였고 또 천년의 도시라는 별칭이 붙었을 정도로 일본인들에게는 정신적인 수도와도 같은 곳이기에 원폭을 투하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도시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듯이 핵폭탄이 떨어진 곳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교토는
교토는 핵폭탄을 피할 수 있었을까? 국무부 특별보좌관으로 일했던 에드윈 라이샤워의 말에 따르면 교토 원폭 투하를 막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바로 당시 육군 장관에 재임 중이던 헨리 스팀슨이었다고 합니다. 헨리 스팀슨은 신혼여행을 교토에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교토의 아름다운 풍경과 교토 사람들이 베풀었던 친절함에 좋은 인상을 받아 교토 원폭 투하를 반대했다고 하죠. 심지어 그는 대통령과 면담까지 하여 교토 폭격을 강력히 반대하였고 결국 교토는 핵탄두 투하 2주 전에 가까스로 원폭 투하지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헨리 스팀슨의 공식적인 이유는 일본인들의 정신적 수도인 교토에 원폭을 투하한다면 자칫 민심이 흉흉해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만 이미 천황이 거주하는 도쿄를 불바다로 만든 이상 헨리 스팀슨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졌죠. 교토는 일본 사람들이 학문의 도시, 대학의 도시, 학생의 도시 등등의 별칭으로 부를 정도로 학교가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교토에 설치된 대학 및 단기대학만 39개에 달하며 교토 인구의 약 10%가 대학생이라고 하죠. 현재 교토의 인구가 150만 명에 육박하니 15만 명 정도가 대학생이라는 것입니다. 워낙 대학과 학생이 많다 보니 교토에 있는 대학들이 연합하여 개최하는 축제가 따로 있을 정도이죠. 교토학생 제전이라 불리는 이 축제는 참관하게 되면 대학생들의 현란한 춤과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음식들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 교토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개최된 교토학생 제전은 아쉽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관람이 가능했다고 하죠. 교토에 위치한 대학 중에서도 가장 명성이 좋은 학교는 교토대학입니다. 영국의 대학 평가 기관인 쿠아쿠레리 시몬스가 발표한 세계 대학 순위에서 교토대는 33위, 아시아에서는 14위에 기록되었을 정도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 도쿄대 다음으로 좋은 학교가 어디인지를 물어보면 대개 교토대가 나올 정도로 일본 내에서도 명성이 자자한 편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이 배출한 노벨 과학상 수상자 24명 가운데 교토대 출신만 8명이었죠. 전문가들은 교토대가 다수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수 있게 된 비결을 투교의 자유로운 학풍에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토대학의 건학 정신 또한 자유의 학풍이기도 하고요. 그 예로 1987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도네가와 스스무 박사는 학부 시절 바이러스 공부에 심취해 전공인 화학을 소홀히 하였는데 오히려 학교 측은 그의 학구열을 높이 사서 졸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그를 졸업시켜 주기도 했죠. 결국 도네가와 스스무 박사는 대학원에 진학해 분자생물학으로 전공을 바꾸었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워낙 학풍이 자유로워서 그런지 교토대에 있는 한 동상은 매년 모습이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졸업식 의상마저도 굉장히 독특한 편이죠. 일본 하면 미디어 매체 탓인지 우리는 대개 전통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일본의 도시 중에서도 이러한 이미지가 가장 잘 구현된 도시는 단연코 교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인지 교토하면 우리는 물론 같은 일본 사람들마저도 전통적인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들을 근본적으로 뒤엎어버리는 통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일본 총무성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연간빵 소비가 가장 많은 도시 1위로 교토가 선정되었고 한 언론사가 교토 시내에서 아침에 밥과 빵 중 무엇을 먹느냐는 설문조사에서도 무려 90%의 사람들이 빵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교토에서는 스님들이 아침 식사로 밥 대신 수프에 빵을 찍어 먹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고 하죠. 또한 교토에는 빵만 파는 빵 스트리트라는 곳도 존재할 정도라고 합니다. 빵 소비량이 많으니 당연히 빵과 같이 먹는 버터의 구입량도 교토가 일본 전국에서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죠. 교토가 대표 음료로 밀고 있는 차 소비량 또한 일본에서 교토는 41위였던 반면 현대 도시인의 대표적인 음료라고 할 수 있는 커피는 교토가 일본 전국 소비량 1위에 등극하는 웃지 못할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본에서 처음 세라복을 도입한 곳도 교토, 일본 최초의 스크린 영화 상영도 교토, 일본 최초의 컴퓨터 전문 학교도 교토에 설립된 바 있죠.